이 종양이다 라고 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이 콜티졸을 막 분비하는 아데노마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HTH라고 하는 피itu이터리에서 HTH를 막 분비해서 콜티졸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 피itu이터리 아데노마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아데노마가 생겨서 여기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이퍼 프라이머리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을 일으킨다든지 아데노마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치료는 뭐겠어요? 그 아데노마를 제거하는 게 치료죠. 치료는 대부분 수술이에요. 그 외에도 그냥 이 종양이 아닌 하이퍼플라지아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드물게 이제 갑상선 같으면 이제 뭐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데 갑상선 비대항진증은 그건 또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거긴 합니다. 자가 항체 때문에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료는 대부분은 수술이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라고 설명이 되기 좀 어려운 대사 질환들이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죠. 사실 내분비에서 제일 중요한 병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당뇨일 텐데 당뇨, 뭐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뭐 대사증후군 서로가 약간 연관성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대사 질환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저런 호르몬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호르몬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그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검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레니날도 시스템이에요. 피튜터리 얘기는 아니고 네프롤로지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몸 안에 이제 볼륨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면 일단 레닌이 분비가 됩니다. 오른쪽 걸 먼저 볼까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피지올로직한 거. 우리 몸에 볼륨이 부족하다? 아, 이거 정확하게는 뭐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이 감소하게 되면 레닌이 나오게 되고요. 이 레닌에 의해서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되고 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소디움과 워터가 리텐전이 되면서 볼륨을 늘리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이런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 중에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라는 병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부신의 부신 피질이죠. 거기서 알도스테론을 그냥 과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은 아데노마 아니면 역시 하이퍼플라지아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도스테론이 일단 많이 나와요. 이 자체가 병인 거예요. 그러면 소디움과 워터가 리텐전이 되겠죠? 그럼 몸 안에 볼륨이 증가할 거고요. 당연히 레닌은 이거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알도스테론은 계속 나오게 되죠. 이게 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도스테론이 높고 레닌이 낮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레닌도 높고 알도스테론도 높다면 아, 레닌이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는 레닌 쪽에서 일어난 일이지 알도스테론 자체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실제로는 또 훨씬 복잡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이로이드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사이로이드는 확실하게 이 검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사이로이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일단 항진증인데 항진증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상선 자체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경우, 두 번째는 뇌하수체에서 TSH가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변화하냐가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해는 쉬워요. 앞에서 공부한 걸로 쉬운데 갑상선 자체의 문제라면 당연히 이 사이로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TSH를 억제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리 T4, T4가 증가하면서 TSH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데 그 전 단계, 초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TSH를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TSH는 무조건 감소해요. 일단 감소해요. 무조건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사이로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감소는 아니지만 정상 범위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굉장히 이 다양한 뭐랄까요 기준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9cm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cm 이상이면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뭐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 뭐 8.7, 8cm를 정상의 하한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문도 있긴 하던데 대충 한 9cm보다 작으면 아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건 한쪽만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키드니의 크기가 2cm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작은 쪽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 사진 보시면 이 오른쪽이라고 하냐 이 오른쪽 그림의 키드니를 보시면 9.72cm잖아요. 근데 왼쪽 그림의 키드니 사이즈를 보면 7.45cm예요. 그러니까 2cm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러면 아 이쪽이 확실히 작아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키드니가 작아진 걸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키드니가 작아져 있으면 만성신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시죠? 그래서 보면 이 시스트라고 하거든요. 물혹이라고 하죠. 일반인들. 시스트, 낭종이 정말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낭종들. 이게 다 키드니예요. 키드니에 셀 수 없이 많은 낭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라고 하고요. 되게 우성 유전됩니다. 그래서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ADPKD라는 병 이름이 이거예요. ADPKD. 시험에도 잘 나오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유전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레날 페일리어로 진행해서 뭐 투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다른 합병증들도 일으킵니다. 이것도 초음파로 보면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사진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T예요. CT 사진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CT에서 기본적인 컷은 요 A번 같이 트랜스버스하게 가로로 자른 단면을 가장 많이 보죠. 뭐 사지타란 섹션이나 뭐 코로나를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고요. 뭐볼 수는 있지만 주로는 트랜스버스 자른 거를 제일 많이 보긴 합니다. 시험에도 거의 이 사진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세지타르하게 자른 거 C번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B번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게 키드니죠. 이게 키드니고 당연히 왼쪽, 이제 오른쪽, 왼쪽 키드니고요. 요거는 이제 위아래 올라가고 내려갔다 보면 잘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혈관은 지금 레날 베인이에요. 레날 베인. 알아두세요.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그림, 이 B번을 보면 키드니는 뭐 이렇게 생긴 건 오케이. 알겠는데 보시면 요 부분, 요것도 봐야 돼. 사실 이건 네프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엔도 내분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표시해 드릴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사실 삼각형처럼 요렇게 생긴 거. 아예 제가 칠해 드리면 여기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아드레날 글랜드입니다. 그래서 right, left 아드레날 글랜드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런 것도 CT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병과 관련된 게 뭐가 나올까요? 이 레날 베인에 스롬보스가 생기는 혈전이 생기는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시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고체신염 또는 토리콩판염이라고 하는 그 질환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이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 혈관이 레날 베인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이렇게 스롬보스가 가득 찬 거예요. 레날 베인.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혈관 색깔인데 이렇게 이 부분에 보면은 약간 짙은 색깔로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가 보이죠. 어차피 뭐 이게 사진만 보고 맞추는 건 아니고 병력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서 어렵진 않지만 사진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레날 베인이었고 레날 베인에 스롬보시스가 생긴 사진입니다.
앞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요거는 앞에서 초음파에서 보신 거죠. 이렇게 시스트가 오른쪽 왼쪽 정말 많죠. 이렇게 많은 시스트들을 가진 게 오토소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ADPKD라고 한다. 그래서 키드니가 엄청 커집니다. ADPKD 환자들은.